비욘드 정보기술 대표 김종영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4차 산업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거창하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저도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그리고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누군지는 소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대학교를 나왔고요. 전공은 기계설계공학과를 했습니다. 82학번입니다. 82학번이면 안 보이시죠? 네. 82년에 대학교 입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IT 쪽을 한 거는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19년째, 18년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전공은 기계 설계를 전공했는데 결국은 일은 IT 쪽을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SK를 나와서 퇴직을 하고 지금 있는 비욘드 정보기술을 2014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차 이름은 모르겠는데 현대차에서 옛날에 처음 생산했던 차 아니에요? 그 폰인가? 폰이 아니고 에스페로 맞아요. 에스페로. 네. 에스페로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저기 S를 생산했어요. 이 차 밑에 에스페로 적혀있네요. 네. 이 차 못 보셨죠? 이 차 90년도 8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자동차에 근무할 때 이 차는 차의 차체를 거의 아마 99%는 제가 있을 때 생산된 그런 차입니다. 이게 차가 이쁘고 날렵하고 잘생겼는데 요즘은 보기 힘들 겁니다. 이건 뭐 그때 카탈로그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 차체를 만들 때 로봇 용접, 그 TV에 많이 나오죠. 막 불꽃 튀고 하는 그런 라인, 스팟 용접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는 라인을 이제 요것도 사실 그때 설치를 하고 이때 이 설치는 주로 그때 우리나라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일본 슈퍼바이저들이 와서 라인을 설치하고 생산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장에서 한 일이고요. 여러분도 향후에 뭐 한 가지 직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SK로 옮겨서 SK에서는 뭘 했냐면 매연 자동차,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는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큼한 연기가. 그것을 잡는 TPF 장치라는 것들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걸 유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있던 이제 제가 유공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이제 2000년도부터 SK CNC로 옮겨서 이제 전산 관련된 작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IBM이나 HP의 어떤 대형 서버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거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있는 인터넷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텐데 지금 기계가 하고 있는 일과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이건 제가 내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아직까지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데 추측컨대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하는 일이 융합이 돼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편리하게 될 거다라는 정도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보면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30년까지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1차 산업혁명, 이제 공업화되는 그런 시기가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그런 형태가 2차 산업혁명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3차 산업혁명. 여기에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웨어러블, 예. 이거는 뭐 AR, VR 여러분 많이 보셨죠? 머리밴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뭐 다 하지만은 군대에서 이런 어떤 그 전투를 하기 위한 장비로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올 10월 1일 날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의 군인들이 이렇게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이 친구는 아시죠? 네, 아니면 결국은 다 웨어러블에 관련된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가 개인의 이런 PC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너무 양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이제 구름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보관해주고 서로 쉐어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그걸 악의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발달하면서 요즘 같이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 시큐리티 보안이에요. 보안도 계속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진로를 통하나 발전이 요망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안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이 창출될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3D 프린트. 3D 프린트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굿즈 만들고 굿즈 같은 거 많이 좋아하죠. 그런 것들 아니면 자기만의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간단한 거는. 뭐 간단한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에서부터 뭐 전문 기기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하는 그런 그런 걸로 집도 짓잖아요. 예? 집도 짓잖아요. 집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적층을 하면서 쌓아가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입체적인 형태의 어떤 그 제작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원리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 건축물 모형, 뭐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자기만의 시계 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큰 기계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 모형, 이 사실 자동차를 처음에 설계해서 만들 때 이런 어떤 모형을 만들려면 이게 요 정도 만드는데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요. 사람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네. 저기 꼭 하얀색으로 만들어요. 아니요. 색깔은 다양하게 자기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질이 아니면 원래 3D 프린트는 세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2D로 만들어서 3D로 변환하는 디자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3D 프린트가 인식할 수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변형해 주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걸면 이제
그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후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후가공 이제 마지막 그냥 딱 해서 완전히 나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쌓다 보면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지지대 받침대를 세워요. 그래서 받침대도 같이 제작이 되거든요. 나중에 받침대를 제거를 해줘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광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 네. 이런 재질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 이런 신발은 어렵지 않아요. 한 8시간이면 만들어요. 네. 이제 좀 더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인간의 심장 이런 것들도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공 관절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 분야에서는 3D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집 짓는 3D 프린터입니다. 이게. 이 집을 짓는데 이틀 만에 짓는 데입니다. 이틀 만에. 예. 콘크리트를, 이 이제 재료가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 이렇게 쌓아서 올리면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면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IoT,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IoT 이런데 스마트카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요즘 뭐 그 헬스나 이쪽에는 의료 장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맥박수를 잰다든지 심장 뭐 박동수를 잰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뭐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홈은 가전하고 연결돼서 가전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보안 쪽에는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스마트카 쪽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팜은 뭐 비닐하우스를 이런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뭐 습도 제어해주고 뭐 온도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IoT 쪽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정의를 좀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상호 이렇게 연결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과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그런 형태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베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지능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AI하고 결합되는 그런 형태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고,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 ICT,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실하고 가상하고 융합시키는 곳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는 세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열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핵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사람이 이기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 체계만 갖고 얘기한다면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참고로 얘기하면 마징가 제트는 72년생이고요. 태권브이는 76년생입니다. 4살이 많아요.
마징가 제트가.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오면 태권보이가 최신형이지. 76년생이니까. 그 시스템 운영 체계만 보면 로버트 태권보이가 이겨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징가 제트의 그 운영은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쉐도리가 들어가서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를 조종해요. 로버트 태권보이는 철이한테 이게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팔을 뻗으면 바로 뻗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팔을 뻗는데 나가는데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한 0.4초에서 0.8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쪽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팔을 뻗은 게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0.2초 정도면 된다니까 얘가 움직이기 전에 얘가 때리려고 그러면 먼저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시스템 운영 체계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패스트 팔로우는 내가 창조하는 것이나 내가 리드가 되기보다는 그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람이 처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퍼스트 무브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리딩해 가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팔로우가 되겠죠. 퍼스트 무브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작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중간에 역전되고 이제 거기서 발전되지만 시작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시장 전체, 세계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삼성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면 1시간을 주면 나는 55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연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물을 수 있는 핵심을 물으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학문은 읽고 쓰고 배우고 뭐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지는 거. 그래서 그 왜라는 걸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본질에 가까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왜를 찾는 게 학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학문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면 실패는 온다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 5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동안에 도끼에 날을 갈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1시간에 펜다는 날만 제대로 갈려 있으면.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결국은 실패를 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냐?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도 상관없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하면 선생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선생님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될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꾸지람은 하지만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하시는 거죠. 실패하면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저기 뭐 다그치고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도 하고 하시는 거지, 실패했다는 것 자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 권리를 마음껏 누려도 돼요. 실패도 돼요. 컴퓨터 게임하면 예를 들어서 페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근데 컴퓨터 게임 페일 나와서 꺼버리면 피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일은 해도 절대 피니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이유를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정당당하다면 실패를 오히려 칭찬해 주실지도 몰라요.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 공자님 같은 얘기지만은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꿈은 그러면 꿈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불가능해 보여야 비록 꿈이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쪽에 도전해도 돼요. 네. 끊임없이 실패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 피니시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목표라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는 그러면 목표를 왜 세울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번 달 내 목표를 하나만 세우면 돼. 다 하면 좋은데 이번엔 영어만 내가 만점 받아보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면 다른 공부 안 하잖아요. 영어만 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것도 30분 했다가 저것도 20분 했다가 또 저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잡히니까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꿈은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크게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단기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목표로 세워가면 된다는 거죠. 그 시점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베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루에 1%씩 내가 퇴보한다라고 하면 365일 후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0.99에 365분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는 거죠. 얼마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1년 후에는 얼마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 정도. 1%보다. 응? 한 5%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이 5%가 1.5. 30%보다 더 작으니까 1.5? 2.6% 남습니다. 하루에 1%씩만 게을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씩 게을러지는 거. 근데 위에 보세요. 1%씩 내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38배가 되는 거예요. 100원 갖고 있다가 3,800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원 갖고 있다가 2.6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어떤 걸? 예.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고 최상이 되라라고는 아마 선생님들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2A인데요. A가 두 개라는 뜻이죠. 네. 제가 한 50년 이상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그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한 40년,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사람은 이런 투 가지 A가 있어요. 필요한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어빌리티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어빌리티는 스펙과 뭐 일단 일종의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 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티튜드예요. 어? 태도. 이게 사람의 태도고 개성이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자기 그 자리를 인식하고 자기가 해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당연히 키워야 되겠지만 이거는 학교 생활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어빌리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그 요즘 뭐 전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식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은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인슈타인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좀 좋은 거 있으면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기에 이게 준비가 되면 앞으로 남은 70년, 80년 그 시대, 그 세월은,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한 5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는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일들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신 도덕과 양심에 끓이키지 않는 일로 도전을 해야지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도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그 실패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인문정중학교만 해도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까지 해서 한 뭐 40, 50분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제가 실패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해보라는 얘기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말할 때는 아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뿐인데, 들을 때는 내가 모르는 걸,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들어야만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모른다라는 얘기밖에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도 듣는 거고 선생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새로운 거를 축적하는 겁니다. 단종하고 세조 아시죠? 단종이 좋아요? 세조가 좋아요? 단종은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조는 임금으로서 치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싫어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 양식과 선한 생각.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냐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단종은 사실은 좋아한다기보다는 연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생각은 항상 가져가야 돼요. 도덕적 양심과 선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선 지옥의 꽃 건전지 손수건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이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같은 사람, 지우개 같은 사람, 꽃, 건전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풍기는 향기가 생선 같은 사람은 비린내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우개, 이렇게 만났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만날 때만 기억하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또 하나는 꽃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피어 있을 때만 화려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서 꽃은 열흘 이상 천일홍도 있고 백일홍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열흘 이상을 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꽃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그러면 건전지 같은 사람. 힘이 있을 때는 펄펄펄 날아요. 근데 파워가 다 떨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힘들 때, 주위의 사람이 힘들 때, 땀 흘릴 때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주위의 사람들이 슬프거나 기쁠 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적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예. 꽃 같은 사람이랑 건전지 같은 사람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말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화려함이고 한 사람은 파워, 힘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네. 예. 손수건이면 이게 막 남을 도와주고 나면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약간 남을 도와주면서 저는 낭비되는 건가요? 그러고 와서 닦아주고 와서 빨면 되잖아요. 빨아서 깨끗이 말리면 또 깨끗한 손수건이 되잖아요. 건전지도 충전 되죠. 꽃도 안 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꽃은 안 피죠. 여러분들이 오늘 절 만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 2가지는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2A, 어빌리티와 애티튜드는, 어빌리티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후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성공 못한 사람. 근데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이런 애티튜드가 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내 개성,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손수건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질문 다 했으니까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